안녕하세요. 35살 서윤입니다. 비 오는 밤, 도어락 비밀번호는 그날 제 마음에 새겨진 경계선의 이야기예요. 퇴근 도장을 찍고 창밖을 보니 하늘이 낮게 깔렸습니다. 회사 시계는 20시가 조금 넘었죠. 우산을 펴고 걸었습니다. 비가 옆으로 몰아쳐서 코트 소매가 금방 젖었어요. 편의점에 들러 컵라면과 단무지, 복숭아 요거트를 담았습니다. 계산대 위에 빗물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오늘 야근. 먼저 자. 짧은 문장이었죠. 마침표 하나가 마음을 눌렀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어요. 입술이 먼저 굳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섰습니다. 복도를 따라 비냄새가 스며들었죠. 그때였어요. 삑삑. 틀린 비밀번호 소리였습니다. 제 손은 아직 비닐봉지를 쥐고 있었어요. 누군가 안쪽에서 숫자를 더듬은 거죠.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문에 귀를 댔습니다. 비가 처마를 때리는 소리 사이로 얕은 숨이 섞여 들렸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거기 누구예요? 제 목소리가 낮게 새어나왔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소리만 멀리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손바닥을 닫고 천천히 숫자를 눌렀습니다. 생일 마이너스 기념 1 마이너스 끝 숫자. 한 번에 눌러야 했지만 손이 떨려서 숫자 하나를 2번 눌렀어요. 삑삑. 기계가 저를 혼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눌렀습니다. 철컥. 잠금이 풀렸습니다. 문을 여니 비냄새와 다른 향이 밀려왔습니다. 새 비누향이었죠. 우리 집에서 나지 않던 냄새였습니다. 거실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것들이 자리를 벗어나 있었어요. 소파 쿠션이 오른쪽으로 밀려 있었고 테이블 위 코스터에 둥근 물자국이 남았죠. 저는 굽이 낮은 구두를 벗지 않은 채 한 발씩 옮겼습니다. 바닥에 작은 물자국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지훈. 제 입이 먼저 불렀습니다. 대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껴두었던 복숭아 요거트가 하나 사라졌어요. 서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문을 닫으니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현관을 보았습니다. 구석에 낯선 우산이 엎어져 있었어요. 손잡이에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불빛을 비틀어 읽었습니다. 지아. 남편의 동생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어요. 휴대폰이 다시 떨렸습니다. 진짜 늦어. 미안. 2번째 마침표가 눈꺼풀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컵라면 비닐을 뜯었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전기 주전자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램프에 붉은 불이 들어왔습니다. 물 끓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 사이에 물자국은 화장실 앞에서 끊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히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금속이 차갑게 손바닥을 훑었습니다. 문을 조금 밀었습니다. 습기가 짙게 밀려왔습니다. 변기 덮개 위에 접힌 하얀 수건이 있었어요. 수건 끝에 아주 옅은 붉은 자국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작은 동전처럼 또각또각 굴렀습니다. 안에 누구 있죠?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문 뒤에서 작은 숨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문을 한 뼘 더 밀었습니다. 그 순간 거울에 흐른 물이 줄처럼 떨어졌습니다. 바닥 타일 위로 빗물이 섞여 반짝였어요.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복도 조명 아래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집은 조용했지만 제 귀에는 여전히 도어락 소리가 맴돌았죠. 삑삑. 누군가의 급한 손끝, 누군가의 숨, 그리고 제 마음의 경보음. 저는 문틈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상대에게 한 말이면서 제게 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시계는 21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가 머그컵을 꺼냈습니다. 손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에서 자동으로 잠금을 확인하는 소리가 짧게 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집을 지키던 숫자들이 오늘만은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물은 끓고 있었고 비는 여전히 내렸습니다. 저는 컵에 뜨거운 물을 부으며 속으로 반복했습니다. 숨 쉬자. 확인하자. 급하게 단정하지 말자. 컵 위로 김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저는 다시 화장실 앞에 섰습니다. 천천히, 더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주전자 김이 잦아들 즈음 저는 현관 구석에 우산을 다시 들었습니다. 손잡이에 작은 스티커가 불빛에 반짝였어요. 지하라는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외도의 상상과 가족의 이름이 한자리에 섞이니 심장이 규칙을 잃었어요. 그래도 확인은 해야 했습니다. 저는 코트를 걸치고 우산을 폈습니다. 비는 여전히 옆으로 몰아쳤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 축축한 공기가 밀려들었어요. 경비실 불은 노랗게 떨었습니다. 유리창에 빗방울이 구슬처럼 맺혔어요. 제가 문을 열며 인사했습니다. 최 반장님, 잠깐만 여쭤봐도 될까요? 아저씨가 의자를 밀고 일어섰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윤 씨? 저는 손에 든 우산을 뒤집어 스티커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우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1시간 전쯤 젊은 여자분이 급히 올라가더라고요. 비를 많이 맞았어요. 혹시 혼자였나요? 네, 혼자였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누군가랑 통화하는 것 같긴 했는데 목소리가 낮아서 잘은. 아저씨의 말끝이 방울처럼 끊겼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제 얼굴이 창백하게 비쳤습니다. 입술이 마르는 게 느껴졌어요. 지아가 왜 우리 집으로 왔을까? 질문이 연기처럼 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에 우산을 세워두었습니다. 방금 전보다 물자국이 더 선명했어요. 빗물이 복도 타일을 따라 작은 길을 만들었고 그 길은 화장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거실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소파 쿠션의 각도를 맞추고 젖은 코스터를 키친타올로 눌렀어요. 사소한 정리가 손의 떨림을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복숭아 요거트가 하나 비어있는 칸을 다시 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손도 대지 않았죠. 문을 닫자 차가운 바람이 손등을 스쳤습니다. 싱크대에는 물방울이 점점이 박혀 있었고 컵 하나가 대충 엎어 말라가고 있었어요. 저는 컵을 세우고 물기를 닦았습니다. 그제야 향이 또렷해졌습니다. 새 비누향이었습니다. 남편이 쓰는 향이 아니었죠. 제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남편 이름이 떴어요. 회의 길어짐. 늦어. 저는 답장을 쓰다 멈췄습니다. 집에 와서 얘기해요. 짧게 보냈습니다. 손끝이 조금 덜 떨렸어요. 말로 길게 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사실만 모으자고 마음먹었어요. 현관에서 자동 잠금 확인음이 짧게 났습니다. 그 소리가 다시 제 가슴을 건드렸어요. 삑삑. 틀렸다는 경고음이 처음 저를 불러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급히 숫자를 더듬었겠죠. 저는 화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젖은 공기가 나왔고 발매트가 눅눅했습니다. 손바닥으로 문을 살짝 눌렀습니다. 안에 누구 있으면 대답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부드럽게 떨렸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거실 시계를 보니 22시가 가까웠습니다. 저는 불을 더 켰습니다. 밝아진 거실에서 집의 습관들을 다시 세웠어요. 리모컨을 제자리에 신문 모서리를 반듯하게, 우편함 전단지를 재활용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움직이니 마음이 조금 정리됐습니다. 저는 다시 화장실 앞에서 섰습니다. 안쪽에서 아주 미세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문 틈새가 고요를 흘리고 있었죠. 저는 문고리를 한 번 더 잡았다 놓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미안. 진짜 금방 끝남. 저는 화면을 끄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외도라는 단어를 성급히 입에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믿고 싶은 방향과 두려운 방향이 줄다리기를 했어요. 하지만 현관의 물자국, 새 비누향, 사라진 요거트,
우산의 이름표는 어디로든 저를 끌고 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화장실 문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밀었습니다. 힌지에서 얇은 소리가 났고 안쪽 공기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저는 낮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는 서윤이에요. 다치지 않았다면 천천히 얘기해요. 제 음성이 제 안에서도 메아리 쳤습니다. 불신과 자기보호가 같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문을 더 밀자 습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거울 표면에 맺힌 물이 미끄러져 내렸고 바닥 타일은 빗물과 다른 물기로 반짝였어요. 변기 덮개 위에 접힌 하얀 수건 끝이 연분홍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제 손목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때 문 뒤 그림자가 살짝 움찔했죠. 저는 숨을 고르고 낮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놀라게 하려던 건 아니에요. 얇은 숨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 익숙한 호칭이 문틈으로 스며들었어요. 저는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붙은 얼굴이 보였고 부은 눈두덩이 불빛을 받아 번들거렸습니다. 지아였습니다. 다쳤어요? 제가 수건을 들며 묻자 지아가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어요. 미안해요. 급해서 비밀번호를 잘못 눌렀어요. 일단 여기서 나오자. 참 바닥에 오래 있으면 더 아파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잠잠했어요. 손끝은 여전히 떨렸지만 떨림의 방향이 바뀌었죠. 의심에서 보호로, 분노에서 응급으로요. 거실 쪽 공기가 더 따뜻했습니다. 저는 담요를 꺼내 지아 어깨에 걸쳤어요. 물방울이 천 사이로 빠르게 스며들었습니다. 티셔츠 소매가 반쯤 말려 있었고 손목 안쪽에 옅은 멍이 띠처럼 남아 있었어요. 지아는 팔을 급히 내려 멍을 가렸습니다. 뜨거운 차 조금 마실래요? 괜찮아요. 그런데 손이 잘 안 멈춰요. 말과 함께 잔떨림이 손끝에서 계속 전해졌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머그컵을 2개 꺼내 물을 올렸어요. 주전자 소리가 낮게 커졌고 증기가 흰 베일처럼 올라왔습니다. 컵에 물을 붓자 단정한 향이 부엌을 채웠어요. 저는 컵 하나를 지아 앞에 밀었습니다. 천천히 입만 적셔요. 고마워요. 짧은 말 뒤에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지아가 담요 끝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굳었어요. 집에서 또요. 그 2글자가 방 안의 온도를 낮췄습니다. 지아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시선이 내 어깨 뒤 어딘가를 헤맸어요. 크게 다친 데는요? 피부는 조금 숨이 가빠져서 그게 더 무서웠어요. 병원 가자요. 오늘 안에 기록을 남기는 게 좋아요. 제 말이 끝나자 지아가 움찔했습니다. 지금은 누가 알까봐. 그 말 속에 체면과 소문, 불이익 같은 단어들이 읽혔습니다. 가느다란 체념이 지아 어깨선을 따라 흘렀죠. 저는 거실 시계를 올려다봤습니다. 23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창문을 치던 빗소리가 조금 잦아들었고 멀리 도로 위로 타이어 소리가 길게 스쳤어요. 저는 담요를 한 번 더 당겨 덮어주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요. 아침에 병원 가요. 사진 찍고 진단서도 받아요. 그리고 상담소에 연락해요. 지아가 제 얼굴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눈시울이 금방이라도 번질 듯 반짝였어요. 언니 오빠는 알아요? 질문이 제 가슴에 가볍게 박혔습니다. 야근이라는 단어가 속에서 느리게 돌았어요. 아직은 몰라요. 하지만 말할 거예요. 숨기면 더 어려워져요. 제 대답이 방 안에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떨군 채 컵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컵벽을 타고 올라온 온기가 손등으로 스며드는 게 눈으로 보일 듯 했어요. 오늘 도어락을 2번 틀렸죠?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지아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급해서 손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 소리에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나쁜 쪽으로 생각했죠. 미안해요. 제 입에서 천천히 사과가 나왔습니다. 의심의 무게가 가볍게 옮겨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작은 구급함을 꺼내 소독 거즈와 밴드를 챙겼습니다. 지아 팔꿈치에 긁힌 자국이 있어 소독약을 묻혔어요. 그녀가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따끔하죠? 금방 끝나요. 응, 괜찮아요. 대화가 짧게 이어졌습니다. 말의 길이는 짧았지만 서로의 움직임은 분명했어요. 저는 쓰레기통에 거즈를 버리고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빗소리가 얇게 들려왔고 공기가 맑아졌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짧은 문장이 떠 있었어요. 곧 끝나. 집에 가는 중.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면을 뒤집어 식탁에 내려놓았어요. 오늘은 증명과 보호가 먼저였습니다. 저는 담요 끝을 다시 고르고 지하 옆에 앉았습니다. 여기서는 안전해요. 문은 제가 지켜요. 그 말을 하자 제 어깨에 힘이 조금 빠졌습니다. 도어락 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지만 오늘 이 집의 문은 누군가를 숨게 하는 문이 아니라 숨쉬게 하는 문이어야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아침에 할 일들을 마음속으로 배치했어요. 병원 상담, 연락, 그리고 남편에게 말하기. 순서를 세우자 마음의 호흡이 일정해졌습니다. 지아의 손이 담요 아래에서 아주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거실 등불을 하나 낮췄습니다. 밝기가 부드러워지자 지아의 눈동자가 덜 떨렸어요. 담요를 무릎까지 바짝 끌어올리게 하고 저는 식탁 위에 메모지와 펜을 놓았습니다. 오늘 밤을 그냥 넘기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기록이 필요했어요. 숨이 고르게 들고 났습니다. 손등에 남은 소독약 냄새가 옅어졌습니다. 지아, 아픈데 사진 남겨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해야겠죠.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빛이 강하면 눈부시니 조명은 낮출게요. 부끄러우면 담요로 가리면서 해요. 언니가 해줘. 짧은 대답 뒤로 제가 먼저 숨을 정리했습니다. 핸드폰 플래시를 끄고 스탠드 조명만 켰습니다. 손목에 옅은 멍부터 담았습니다. 팔꿈치, 쇄골 근처의 작은 긁힘, 무릎 옆에 어두운 얼룩까지요. 손이 떨리지 않도록 팔꿈치를 등받이에 고정했습니다. 촬영 시간은 23시 15분으로 적었습니다. 위치, 우리 집 거실. 증인 서윤. 메모지 첫 줄에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사진을 하나 찍을 때마다 지아가 아주 짧게 숨을 들이마셨고 내쉬는 소리는 더 길었어요. 호흡이 조금 안정되자 저는 핫팩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따뜻함이 천천히 담요 속으로 번졌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시작됐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녁 먹다 말고 말꼬리를 잡더니 목소리가 커졌어. 지아의 시선이 테이블 모서리에 닿았다가 멀어졌습니다. 던진 건? 리모컨, 그리고 작은 화분. 다 맞았어요? 피하려고 했는데 무릎이 걸려서. 대답마다 짧은 침묵이 끼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쫓지 않았어요. 메모지에 필요한 단어만 적었습니다. 폭언, 투척, 넘어짐. 글자가 또박또박 자리를 잡았죠. 주전자를 다시 올리고 타이머를 3분으로 맞췄습니다. 물 끓는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습니다. 싱크대 스테인리스에 물방울이 또렷이 박였습니다. 저는 컵에 티백을 넣고 달지 않은 과자를 접시에 몇 개 올렸어요. 지아가 한 조각을 깨물자 과자 끝이 작게 부서졌습니다. 그 소리가 생각보다 살았어요. 저는 속으로 다음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병원, 상담, 그리고 비상연락. 지아, 오늘 밤은 여기서 자요. 아침에 병원 먼저 가요. 제가 말하자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엔 뭐라고 할까? 몸살이라 해요. 증상이 겹치니 이상하지 않아요. 엄마는? 지금은 말하지 말아요. 준비하고 기록 갖고 전문가 옆에 있을 때 얘기해요. 짧은 문장들이 등받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아가 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김이 얼굴 가까이에서 흩어졌습니다. 현관 쪽에서 자동 잠금 확인음이 짧게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저 소리는 경고가 아니라 약속처럼 들렸어요. 문은 닫히되 숨은 막지 않는다는 약속이요. 저는 소파에 얇은 이불을 깔고 베개에 깨끗한 커버를 씌웠습니다. 이불을 털자 섬유가 공기 중으로 가볍게 떠올랐어요. 지아가 손을 뻗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언니 미안해. 작은 목소리였어요. 지금 미안은 나중에 해요.
오늘은 안전만 생각해요. 제 말투가 단단해졌습니다. 스스로도 낯설 만큼요. 하지만 단단함이 필요했어요. 의심과 분노는 잠시 옆으로 밀었습니다. 대신 질서와 순서를 가운데에 놓았어요. 핸드폰 메모장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사진 저장 잠금 폴더, 날짜 시간 캡션, 진료 가능 병원 2곳, 상담소 번호 2곳, 택시 기사 호출 기록 남기기. 항목마다 점을 찍었습니다. 지아의 이름으로 새 비상 연락 그룹을 만들 생각도 적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는 내일 첫 진료 후로 미뤘습니다. 말보다 증거가 먼저였어요. 창문을 아주 조금 열자 비냄새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빗줄기는 가늘어졌고 도로에 물웅덩이가 가끔 헤드라이트를 받아 번졌습니다. 저는 커튼을 반쯤 닫고 실내화를 벗어 현관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익숙한 동작이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집의 습관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 그게 오늘 밤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수술 같았어요. 잘 수 있겠어요? 제가 묻자 지아가 담요를 끌어당겼습니다. 지금은 언니가 있어서. 짧은 대답 뒤로 눈꺼풀이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스탠드 등을 더 낮추고 주방에 불을 껐습니다. 거실은 포근한 어둠에 잠겼어요. 시계 바늘이 24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여긴 괜찮아요. 오늘 밤은 우리가 지켜요. 말을 끝내자 내 숨이 천천히 박자를 찾았습니다. 불씨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웅크리고 있었지만 자기 보호는 거실 한가운데 자리를 넓혔습니다. 문 안의 공기가 비로소 따뜻해졌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보일러를 한 칸 올렸어요. 거실 담요 아래에서 지아의 숨이 얕게 오르내렸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메모를 정리했어요. 사진 파일을 잠금 폴더에 옮기고 촬영 시간과 위치를 다시 적었습니다. 손끝이 덜 떨렸습니다. 체크리스트에 작은 점이 하나씩 생겼어요. 깨우면 미안할까?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지아가 눈을 반쯤 떴어요. 언니 물 좀. 컵에 미지근한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지아가 두 모금 삼키고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만이 아니었어. 그 말이 방 안을 천천히 가로질렀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언제부터였어요? 처음은 작년 가을. 그땐 사과했어. 그 다음엔 이유가 많아졌고. 지아의 시선이 천장 모서리에 걸렸습니다. 말끝이 휘청였어요. 저는 상담소 번호 2곳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운영 시간을 적고 통화 가능한 시간대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병원 진료 과목도 다시 확인했어요. 응급,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순서를 세우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지아의 팔꿈치에 핫팩을 새로 올려주었어요. 온기가 담요 속을 천천히 옮겼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남편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지금 출발.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아에게 물었어요. 혹시 증거가 되는 메시지나 통화 기록 버리지 않았어요? 지아가 담요 속에서 폰을 꺼냈습니다. 있긴 해. 녹음 몇 개, 사진 몇 장. 우리는 화면을 밝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리만 확인했어요. 낮은 목소리, 빠른 숨, 문이 쾅 닫히는 소리. 저는 시간 표시를 받아 적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이거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창문 틈으로 비냄새가 아주 옅게 들어왔습니다. 밤비가 거의 그친 듯 했어요. 도로 위 물웅덩이가 가끔 빛을 뒤집었습니다. 저는 지아의 폰에 비상 연락 이름을 만들었어요. 상담소, 병원, 제 번호, 그리고 경비실. 즐겨찾기에 올렸습니다. 지금은 이 4개만 눌러요.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그 사람 집 비밀번호 알아요? 아니. 우리 집 비번은 바꿨어. 짧은 안도의 숨이 나왔어요. 현관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자동 점검음이었어요. 오늘 저 소리는 겁이 아니라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문은 닫히되 숨은 막지 않는다. 저는 담요 끝을 정돈하고 약통에서 진통제를 하나 꺼냈어요. 물과 함께 건넸습니다. 위가 약하면 밥만 먹어요.
대답이 아주 작았지만 고개는 단단히 끄덕여졌습니다. 시계 바늘이 새벽 2시를 지났습니다. 조용한 틈을 타 지아가 말했어요. 오빠한테 언니가 먼저 말해줄래? 가슴이 한번 움찔했습니다. 응. 아침 병원 끝나고 함께 얘기해요. 혼자 듣지 않게. 제가 그렇게 말하자 지아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어요. 담요 아래 발끝이 긴장을 풀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메모를 썼습니다. 아침 일정 7시 기상, 8시 택시, 8시 30분 접수. 글자를 또박또박 적고 펜을 덮었어요. 거실 스탠드를 더 낮췄습니다. 방 안의 색이 누렇게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제 자요. 남은 건 아침에 해요. 지아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소파 옆 바닥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눈꺼풀이 천천히 무거워졌습니다. 불씨는 아직 내 어딘가에서 깜빡였지만 자기 보호가 그 불빛을 덮었습니다. 숨이 길어지고 밤이 조용히 접혔습니다. 현관 도어락이 짧게 울렸습니다. 새벽 2시 30분쯤이었어요. 저는 담요를 지아 어깨까지 끌어올리고 일어났습니다. 문이 조심스레 열렸고 남편이 젖은 외투를 벗으며 들어왔어요. 비는 거의 그쳤지만 어깨에는 물기와 피곤이 남아 있었죠. 남편은 거실에 놓인 소파와 담요를 보고 눈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제 옆에서 숨 고르던 지아를 보자마자 그의 입술이 굳었어요. 지훈 씨. 제가 먼저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앉아요. 지금 지나치면 안 되는 밤이에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젖은 외투를 걸며 물었습니다. 지아, 많이 다쳤어? 지아가 담요를 여미며 작게 말했어요. 응. 근데 괜찮아. 언니가 도와줬어. 저는 식탁 의자를 끌어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스치며 마른 소리를 냈습니다. 남편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종이봉투를 꺼냈어요. 봉투는 모서리가 눅눅했고 꺾인 자국이 많았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어 상담소 명함, 진료 예약증, 옅게 바랜 메모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예전에 같이 간 적 있어. 그런데 결국 돌아왔어. 내가 더 밀어붙였어야 했는데. 그 말 끝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손바닥을 포개고 그를 보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제 문장은 짧았고 끝이 차가웠습니다. 남편이 눈을 피하며 중얼거렸어요. 두려웠어. 지아가 싫다 하면 내가 더 나쁘게 보일까봐. 집안 어른들이 알면 더 커질까봐. 그래서 나에게도 숨겼죠. 제가 덧붙이자 남편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거실 시계가 3시를 향했습니다. 저는 핫팩을 새로 데워 지아 무릎 위에 올렸어요. 그러고는 서랍에서 투명 파일을 꺼냈습니다. 오늘 밤에 만든 기록들을 차곡차곡 넣어 종이봉투 옆에 세웠어요.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할 거예요. 첫째, 기록은 즉시 공유해요. 둘째, 누구도 혼자 가지 않아요. 셋째, 도움망을 고정해요. 상담소, 병원, 경비실, 제 번호. 이 네 개가 기본이에요. 말을 끝내고 남편을 바라보니 그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알겠어.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짧음 속에 머뭇거림이 있었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요? 이번에도 알겠어만 하고 내일이 되면 조용해질 건가요? 남편의 목젖이 한번 움직였고 그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붙였습니다. 아니, 같이 갈게. 회사에는 오전 반차를 낼게. 지아가 우리 둘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담요 끝을 움켜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오빠, 언니가 밤새 다 했어. 사진도 번호도 계획도. 남편이 제 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 감사 인사보다 먼저 저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지훈 씨, 오늘 야근 문자 사실은 회식이었어요? 남편이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회의 끝나고 바로 잡힌 술자리였어. 그래서 늦었어. 문자에 다 쓰지 않았어.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진실을 줄이고 빈칸을 남기고 내가 그 빈칸을 나쁜 쪽으로 채우게 만들죠.
거실 공기가 잠시 멎었습니다. 저는 도어락 설정서를 꺼내 테이블에 펼쳤어요. 숫자, 패드 그림이 빗살무늬처럼 보였어요. 비밀번호를 바꿀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 집의 문은 숨는 곳이 아니라 숨 쉬는 곳이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지하집 비밀번호도 바꾸게 도울 거예요. 열쇠도 새로 만들고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고 지하도 따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이 옅게 밝아졌습니다. 사시가 가까웠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훈 씨, 약속은 말로 끝나지 않아요. 아침 병원 대기실, 접수 창구, 상담실 문 앞에서 같이 서는 걸로 시작해요. 남편이 두 손을 포개며 말했습니다. 같이 설게. 짧은 문장이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파일을 가방에 넣고 알람을 6시 30분으로 맞췄어요. 시계 바늘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조용한 틈에 저는 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의심은 사실로 고치고 분노는 규칙으로 바꾸고 회피는 동행으로 묶는다. 오늘 밤이 그 첫 줄이었어요. 도어락이 자동으로 잠금 확인음을 내었고 그 소리는 약한 종소리처럼 방 안에 퍼졌습니다.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불은 낮추고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비냄새가 아주 옅게 스며들었고 새벽의 공기가 우리 셋의 어깨에 고르게 내려앉았어요. 해가 뜨기 직전에 회색이 창틀에 얇게 걸렸습니다. 거실 공기가 미지근해졌어요. 저는 물을 데워 머그컵을 돌려주고 식탁 위에 캘린더, 연락망 카드, 도어락 설명서를 나란히 펼쳤습니다. 오늘은 약속을 말로만 남기지 않으려 했어요. 손끝이 서늘했지만 종이 위에 순서를 쓰자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첫째, 기록은 바로 공유해요. 제가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둘째, 누구도 혼자 가지 않아요. 병원, 경찰, 상담 항상 둘 이상.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고 지아는 담요를 여몄습니다. 셋째, 도움망을 고정해요. 상담소, 병원, 경비실, 그리고 제 번호. 이 네 개는 삭제하지 않아요. 알겠어. 남편이 짧게 말했죠. 응. 지아도 따라 말했어요. 대답은 짧았지만 두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연락망 카드를 손바닥 크기로 잘라 지갑에 들어갈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투명 테이프를 덧대어 모서리를 단단히 했어요. 지아에게 한 장, 남편에게 한 장, 제 지갑에도 한 장을 넣었습니다. 분실해도 다시 인쇄할게요. 바뀌는 번호가 있으면 바로 적어요. 제가 말하자 지아가 조심스레 묻습니다. 언니, 혹시 회사에선 뭐라고 하지? 오전은 병원, 오후는 상담. 이유는 검진 결과 상담으로 정리해요. 구체적 상황은 묻지 않게. 고마워. 지아의 어깨선이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다음은 도어락이었어요. 설명서의 얇은 종이가 손끝에서 사각거렸습니다. 저는 기본 비밀번호 해제부터 새 비밀번호 등록까지 표시를 달았습니다. 이 집 비번은 오늘 바꿔요. 4자리씩 2번 입력하는 걸로. 남편이 숫자 제안을 하려다 멈췄어요. 내가 정하지 않을게. 내가 정해. 그 말에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지아, 내 집 비번은 내가 정해요. 오늘 저녁엔 너희 집도 바꾸자. 응.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작은 결심이 매달려 있었어요. 캘린더에 굵은 펜으로 일정을 적었습니다. 8시 택시, 8시 30분 접수, 진료, 상담, 점심, 경찰, 동행 여부, 상담사와 협의. 글자가 칸을 또렷이 채웠습니다. 저는 알람을 6시 30분, 7시, 7시 30분 3번 걸었습니다. 알람 소리가 아침을 흔들어 깨우도록요. 병원에서는 증상과 경위를 간단히 말하고 사진은 의사에게만 보여요. 필요하면 캡션도 같이 보여주고요. 내가 말하다가 막히면 지아가 물었습니다. 내가 옆에서 문장 완성해 줄게요. 대신 내가 고갯짓으로 동의해줘요. 응. 남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훈 씨에게도 규칙이 있어요. 빈칸을 만들지 말아요. 야근이면 야근, 회식이면 회식. 줄이지 말고 돌려 말하지 말아요. 그가 숨을 들이마시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줄이지 않을게. 말은 쉬워요.
확인은 오늘부터예요. 제 목소리가 단단해지자 남편의 눈이 잠깐 흔들렸지만 곧 안정됐습니다. 같이 가. 두 단어가 짧게, 그러나 분명히 떨어졌어요. 창밖 구름이 조금 걷히며 빛이 얇게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식탁 한쪽에 작은 비상키트를 묶었습니다. 소독 패드, 밴드, 핫팩, 휴대용 충전기, 약 파우치, 메모지와 펜. 지퍼 파우치가 납작해지도록 눌러 담았어요. 이건 내 가방에 넣어요. 오늘 하루는 계속 같이 다닐 거예요. 지아가 파우치를 받아 손바닥으로 쓸었습니다. 무겁지 않아? 안심은 무게가 있어야 해요. 말하고 나니 제 입가에 아주 작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긴장한 입술이 조금 풀렸어요. 현관으로가 도어락 커버를 열었습니다. 건전지 잔량을 확인하고 초기화 핀 구멍을 찾았어요. 남편이 뒤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바꿀까? 아니요. 병원 다녀와서요. 피곤한 상태에서 숫자를 만들면 자꾸 잊어요. 머리가 또렷할 때 해요. 알겠어. 거실 시계가 6시를 가리켰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샌드위치를 간단히 만들었어요. 빵을 반으로 접어 포일에 싸서 가방 옆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아가 손을 씻고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나 도망만 다녔나 봐. 도망은 숨이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방향을 바꾸는 거고요. 제 말이 우리 셋 사이에 천천히 깔렸습니다. 불안의 끝이 둥글게 말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식탁 위 규칙을 사진으로 찍어 부부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오늘부터 적용. 수정 추가는 합의 후 반영. 남편이 바로 확인 표시를 남겼습니다. 말보다 표시 하나가 더 단단해 보였어요. 자동 잠금 확인음이 짧게 울리며 현관에서 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어젯밤의 경보가 아니라 오늘 아침의 약속 같았어요. 우리는 신발을 꺼내 신고 섰습니다. 끈을 조이며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의심은 사실로, 분노는 규칙으로, 회피는 동행으로. 손잡이를 잡자 금속이 따뜻했어요. 문을 열자 아침 공기가 한 덩어리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한 걸음 먼저 나섰고 두 사람의 발소리가 뒤에서 차분히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빈칸을 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니 빗줄기가 거의 그쳤습니다. 진단서와 상담 안내지를 투명 파일에 넣어 가방에 고이 눌렀어요.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아 차를 시키듯 숨을 식혔습니다. 지아는 따뜻한 컵을 양손으로 감싸고 있었고 남편은 결제 알림을 확인한 뒤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오늘은 문장보다 증빙이 앞서야 했습니다. 접수 도장, 의사 서명, 상담 예약 메시지. 종이와 문자들이 공기보다 무겁게 손에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현관 매트는 밤새 말라 있었고 우산은 고리에 바르게 걸려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바로 도어락 커버를 열었습니다. 건전지 잔량을 다시 확인하고 초기화 핀을 눌렀습니다. 안내음이 짧게 떨렸죠. 준비됐어요. 숫자 정해요. 제가 말하자 남편이 숨을 고르고 제 쪽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정해. 응. 하지만 지아, 내 집 비밀번호는 내가 정해요.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저녁에 바꿀게. 저는 새 숫자를 마음속에서 몇 번 쓸어보고 또박또박 눌렀습니다. 손끝이 차분했어요. 두 번 입력을 마치자 짧은 확인음이 집안으로 퍼졌습니다. 삑 등록되었습니다. 어젯밤의 삑삑 경고와는 다른 울림이었어요. 오늘의 소리는 다짐에 더 가까웠습니다. 저는 설명서를 접어 서랍에 넣고 식탁 위 규칙 사진을 다시 확인했어요. 채팅방에는 남편의 확인 표시가 조용히 빛났습니다. 점심은 집에서 간단히 먹어요. 제가 말하자 지아가 담요를 개며 미소를 조금 보였습니다. 언니, 어제보다 손이 덜 떨려. 오늘부터는 기록이 대신 떨 거예요. 우리는 숨만 고르면 돼요. 남편이 컵을 씻다가 멈추고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지아 집도 같이 가자. 그래요. 관리사무소 들러 열쇠도 새로 맡기고요. 짧은 대답들이 자리 잡듯 내려앉았습니다. 식탁 한가운데 비상키트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소독 패드,
밴드, 약 파우치, 충전기. 모서리를 만지며 마음의 호흡을 맞췄어요. 창밖으로 햇빛이 얇게 스며들었고 빗물 고인 가장자리가 금빛으로 반짝였어요. 어젯밤 우산 끝에서 떨어지던 물방울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똑똑은 두려움의 리듬이었지만 지금은 할리를 부르는 박자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한 줄을 확인받았습니다. 야근이면 야근, 회식이면 회식. 빈칸 없이. 그가 끄덕이며 짧게 말했어요. 빈칸 없이. 단어가 식탁 위에 눌러앉는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투명 파일을 가방에 더 깊숙이 밀어넣고 지퍼를 닫았어요. 문 쪽으로 가서 새 비밀번호를 한 번 더 눌러보았습니다. 철컥. 문이 부드럽게 잠겼습니다. 이 집은 누군가를 숨게 하는 곳이 아니라 숨을 돌리게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마음속에서 또박또박 되뇌었어요. 지아가 슬리퍼를 끌고 제 옆에 섰습니다. 언니, 나도 내 집 비번 바꾸는 거 혼자 아니고 같이 해도 돼? 그럼요. 오늘은 혼자 가는 길이 없어요. 그 대화가 끝나자 거실 공기가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현관고리에 우산을 가지런히 걸고 끈을 정리했어요. 어젯밤 바닥에 엎어져 있던 그림자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고리에 걸린 우리 집의 우산만 조용히 매달려 있었죠. 잠깐의 고요 뒤 시계가 정각을 알렸습니다. 저는 손등에 남은 소독약 냄새를 한 번 더 맡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의심은 기록으로, 분노는 규칙으로, 회피는 동행으로 묶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풀린 것은 아니지만 오늘의 문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새 숫자가 손끝에 익숙해질 때까지 우리는 여러 번 눌러볼 거예요. 그 사이에도 삶은 오르내리겠지만 최소한 이 문은 우리를 밖으로 밀어내지 않겠죠. 문을 한 번 더 잠그자 짧은 확인음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약속처럼 집안에 가만히 머물렀습니다.